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퍼티요. 어떤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프로퍼티냐 그 얘기입니다. 그 프로퍼티를 어느 날 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프로퍼티에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해요. 제 서브노트에 지금 두 가지죠? 자,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렇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자, 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프로퍼티의 의미는 인디비주얼이든 C코업이든 S든 파트너십이든 다 똑같은 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인디비주얼 텍스페이어든 아니면 엔티티든 소유하고 있는 프로퍼티를 어느 날 팔 거예요. 그렇죠? 그 팔았을 때 발생하는 개인 로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프로퍼티 트랜잭션이에요. 그렇죠? 다만 프로퍼티 트랜잭션에 여러분 그 다이어그램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우리 텍스원에서 했던 거예요. 캐피털 에셋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텍스원에서는 하지 않았던 그렇죠? 뭐죠? 바로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예요. 그렇게 제가 두 가지로 지금 됐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캐리고리로 좀 나눌 거예요. 됐죠? 하나는 캐피털 에셋입니다. 됐죠? 자, 요거는 우리 이미 텍스원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프로퍼티를 우리가 캐피털 에셋이라고 하나요? 기본적으로 투자 목적이죠. 인베스트먼트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퍼스널 프로퍼티든 리얼 프로퍼티든 또는 인텐지블 프로퍼티도요. 요 캐리고리에 들어갈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인텐지블 프로퍼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주식이요, 여러분. 시큐리티요. 그게 인텐지블 프로퍼티예요. 무형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시큐리티도 결국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프로퍼티니까 캐피털 에셋의 캐리고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인베스트먼트 퍼포스와 또 하나 퍼스널 유스예요. 그렇죠? 퍼스널 유스에 퍼스널 프로퍼티도 있고 리얼 프로퍼티도 있고 인베스트먼트 목적으로 해요. 퍼스널 프로퍼티도 있고 리얼 프로퍼티도 있고 다만 인텐지블 프로퍼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프로퍼티를 팔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팔았을 때 개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개인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거 다 써놨습니다. 지금 다이어그램에다가. 그렇죠? 말하자면 목적이든 퍼스널 유스 목적이든 소유하고 있는 팔았을 때 그때 가 있을 초과 이 상황이에요. 반대로요. 팔았을 때 동안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판 시점에 내 원래 원가보다 적은 돈을 지금 팔린 거예요. 그래서 로스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미 텍스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거 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TCP 시험 목적으로도 요거 우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개인이요. 투자 목적이든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든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에 팔았을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제일 큰 게 집이에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거니까 그렇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퍼스널리 사용할 목적으로 퍼스널 유스에 리얼 프로퍼티도 있지만 리얼 프로퍼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요. 퍼스널 프로퍼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퍼스널 유스예요. 됐죠? 물론 집 안에 있지 않은 뭐 밖에 있는 것도 있어요. 자동차 같은 거, 요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퍼스널리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프로퍼티예요. 그런 프로퍼티를 우리가 팔아서 개인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캐피털 게인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캐피털 게인을 홀딩 피리어드에 따라서 숏텀이요, 롱텀이요. 구분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 숏텀, 롱텀 구분하는 건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맞잖아요, 여러분. 왜 중요해요? 내야 텍스가 틀려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설명하자면 홀딩 피리어드가 1년 이하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홀딩 피리어드가 1년 초과했을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동어를 이렇게 해야죠. 1년이요. 됐죠? 자, 그래서 1년 넘지 않는 걸 우리나라 숏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년 넘는 거를 롱텀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숏텀은요. 다른 모든 14가지 인컴하고 다 합쳐서 그렇죠? 인컴의 레벨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맥시멈이요. 37%까지 올라갈 그러한 지금 텍스 레이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숏텀 캐피털 게인 얘기죠.
롱텀은요 1년 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인컴하고 금액, 그렇죠? 인컴 레벨에 상관없이 롱텀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15%의 낮은 텍스 낼 겁니다. 그렇죠? 절반도 안 되는 소득이, 그렇죠? 세금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롱텀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는 게 세금 내는 그것만 보자면 훨씬 베네피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게인은 숏텀, 롱텀만 여러분 구분해서 내야 할 텍스가 틀리니까. 됐죠? 자, 그런데 로스요. 로스는 우리가 투자 목적만 인정하죠. 그래서 캐피털 로스예요. 역시 기간에 따라서 숏텀, 롱텀 구분만 할 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숏텀 캐피털 게인, 롱텀 캐피털 게인하고 서로 옵셋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캐피털 로스예요. 자, 근데 요거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텍스1에서. 그렇죠? 퍼스널 사용 목적을 해요. 소유하고 있는 집이 됐던 리얼 프로퍼티, 집안에 있는 모든 퍼스널 프로퍼티, 팔아서 로스가 나면 그 로스는 우리는 공제 못합니다. 그래서 non deductible 퍼스널 로스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우리 이미 텍스1에서 캐피털 게인, 캐피털 로스 할 때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TCP에서 좀 질문을 한다면 캐피털 로스예요, 인디비주얼이에요, 캐리오버잖아 이게, 그렇죠? 캐리오버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캐피털 게인하고 서로 옵셋하는 거, 그런 것들에 관한 거 인디비주얼했어요. 조금 나온다면 뭐 제 생각에는 멀티플 쪽에서 한 문제 정도, 그렇죠? 반대로요, 요 캐피털 로스예요. 우리가 코퍼레이션은 아마 그 인디비주얼보다는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코업의 캐피털 로스는 디덕션 못해요, 여러분. 디덕션 못하니까 우리 뭐 이 텍스트2에서 이제 M1 어자스먼트도 했고 뭐 그런 거 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텍스트2, 그러니까 코업 얘기를 할 때 그 캐피털 로스에 관한 거 좀 더 들여다볼 거예요. 됐죠? 자, 요게 캐피털 에셋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배웠던 거예요. 자, 우리 텍스트2에서, 그러니까 TCP에서 배울 내용은,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더요. 제 서브노트에는 없지만, 그 서브노트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프로퍼티가 인벤토리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자, 인벤토리는 뭐예요? 세일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프로퍼티잖아요, 이게. 재고 상품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퍼티 트랜잭션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디에서? 인디비주얼이에요. 자영업자가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스케줄 C에서 세일즈요, COGS요, 그 COGS 인벤토리 우리가 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세일즈를 일으키기 위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원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퍼티 트랜잭션 따로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이 인디비주얼이든 아니면 엔티티든 소유할 수 있는 모든 프로퍼티 제가 지금 열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이거죠. 비즈니스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인벤토리는 뭐 엔티티 같으면 엔티티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빼는 거니까 세일즈에서 COG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비즈니스 프로퍼티요. 자, 비즈니스 프로퍼티요.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할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는 제 지금 서브노트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지금 또 이제 하나씩 배워나갈 거예요. 됐죠? 자, 비즈니스 프로퍼티라고 하는 순간에 비즈니스 프로퍼티란 건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그동안 디프리시에이션 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퍼티예요. 그렇죠? 자, 거기에 딱 하나 디프리시에이션 하지 않는 프로퍼티요. 그렇지만 비즈니스 프로퍼티에 들어가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비즈니스 목적 여러분 사용하는데 디프리시에이션 못하는 거 있어요. 뭐죠? 뭐죠? 랜드요, 여러분. 땅이에요, 땅. 그렇죠? 자, 땅이요. 요즘 캐리고리에 집어넣을 거예요. 랜드를 지금 팔았다 그 얘기입니다. 디프리시에이션 하진 않지만 땅이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땅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요. 파킹낫이요, 여러분. 그렇죠? 파킹낫으로 쓰여지는 지금, 그렇죠? 그 땅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디프리시에이션을 못 하잖아요, 이게. 그거를 지금 다른 리얼 프로퍼티 같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캐리고리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프로퍼티요, 비즈니스 프로퍼티요, 디프리시에이션을 하는데 except요, 랜드예요. 그렇죠? 랜드만 우리는 디프리시에이션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비즈니스 프로퍼티를 팔았을 때요, 우리는 일단 두 개의 캐리고리로 좀 나눌 거예요. 그렇죠? 자, 비즈니스 프로퍼티요, 홀딩 피리어드 갖고 따지는데 홀딩 피리어드가 1년 넘지 않았을 때요. 그리고 이쪽은 홀딩 피리어드가 1년 초과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퍼티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프리시에이션 하고 있는 프로퍼티예요. 1년 이하라는 얘기는 디프리시에이션을 하고 있대 1년 넘지 않은 거.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이게. 요거는 홀딩 피리어드 1년 넘는 거니까 디프리시에이션을 1년 넘게 하고 있는 프로퍼티요.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년 넘지 않은 프로퍼티를 팔았을 때 발생하는 게인이요, 로스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게인은 오더너리 인컴이에요. 그렇죠? 자, 오더너리 인컴이기 때문에 우리가 캐피털 게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더너리 인컴이기 때문에 우리 텍스원에서 배웠던 대로, 그렇죠? 맥시멈 37%까지, 그렇죠? 텍스를 내 대상이 되는 인컴, 그게 바로 오더너리 인컴의 의미예요. 됐죠? 1년 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디프리시에이션을 1년 넘지 않게 하고 있는 프로퍼티를 팔았을 때 게인이 오더너리 인컴이에요. 반면에 로스는요, 오더너리 로스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더너리 로스의 의미는 여러분 그냥 오더너리, 그렇죠? 오더너리 로스, 오더너리 인컴 사이에 비즈니스라는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너리 비즈니스 인컴, 오더너리 비즈니스 로스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한 오더너리의, 그렇죠, 의미는 맥시멈 37%의 텍스를 내야 될 대상이 되는 인컴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더너리 로스요, 우리 인디비주얼 텍스 리턴에 모든 14가지 인컴하고 다 없애달 수 있는 거, 그게 오더너리 로스의 의미예요. 그렇죠? 오더너리 인컴은 그냥 인컴 보고 세금 내면 되는 거니까, 로스가 났을 때 얘기해요. 모든 나머지 인컴하고 다 없애달 수 있는 거, 그게 오더너리 로스예요. 비즈니스 로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템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템포리 페이지 1에 7개 인컴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디셔널이 8개 인컴이 스케줄 1에 쓰여 있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 15가지 인컴 안에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저 폼을 제가 안 실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서 스케줄 1이요. 스케줄 1에 라인 4입니다. 라인 4에 other gain이요, 혹은 로스요. 그리고 4며 4797이요. 4797을 어태치하라는 그 스케줄 1의 네 번째 아이템이 있어요. 자, 요거 할 때, 요거는 이제 TCP에서 나오니까 우리 레귤레이션은 안 배워하고 그냥 제가 그거 지우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스케줄 1의 네 번째 아이템입니다. 그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케줄 1의 네 번째 아이템이 비즈니스 목적 사용한, 즉 디프리시에이션한 프로퍼티를 팔고 사고 했을 때 발생하는 게인 로스요, 바로 4797에다가 보고합니다. 그게 라인 4예요. 그 라인 4에 들어갈 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TCP는 더 이상 뭐 폼에 관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이해하시고 라인 4에 보관한다는 거, 그렇죠?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년 넘지 않은 거, 맥시멈 37%에 해당되는 오더널 인컴이요, 오더널 로스예요. 그게 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거는 바로 1년 초과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1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프로퍼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1년 넘게 디프리시에이션을 하는 프로퍼티예요. 자, 요거 이제 데피니션부터 바로 여러분들, 그렇죠, 이해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1년 넘게
디프리시에이션을 1년 넘게 하고 있는 프로퍼티를 바로요 1231조에 있는 프로퍼티의 의미입니다. 그걸 1231 프로퍼티라고. 그렇죠? 그래서 1231 프로퍼티가 두 가지예요. 어떤 두 가지예요? 비즈니스 유스예요. 그러니까 디프리시에이션 할 거예요. 그리고 1년 넘었다는 거. 그게 1231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이 1231 프로퍼티를 팔아서 발생하는 개인 로스에 관한 얘기예요. 됐죠? 게인과 로스로 나눌 거예요. 그렇죠? 자, 게인은 이죠? 비즈니스 프로퍼티와 리얼 프로퍼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프로퍼티를 팔았는데 게인이 지금 발생합니다. 그 게인이요. 우리 또 두 개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퍼스널 프로퍼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얼 프로퍼티입니다. 그렇죠? 자, 퍼스널 프로퍼티 하면 여러분 두 개 생각하면 돼요. 5년짜리, 7년짜리. 즉 이퀴먼트와 퍼니처요, 머신이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한 퍼스널 프로퍼티를 우리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1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프로퍼티예요. 팔았는데 개인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지금 세법에서의 답이에요. 그렇죠? 리얼 프로퍼티는 우리가 리얼 프로퍼티요, 디프리시에이션 하는 거. 그렇죠? 딱 두 개 배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 없어요. 즉 27년 반짜리와 39년짜리요. 요 두 개 배우잖아요, 이게. 그죠? 그 디프리시에이션 했던 거. 그죠? 그래서 27년 반 동안에 무슨 프로퍼티가 우리가 요 클래스 동안에 디프리시에이션 하죠? 레지던셜 프로퍼티예요. 39년은 커머셜 빌딩 같은 거. 그죠? 난 레지던셜 빌딩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프로퍼티를 지금 비즈니스 목적으로, 그죠? 임대를 주던가 아니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디프리시에이션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프로퍼티를 얼마나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는데 둘 다 지금 개인 상황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퍼스널 프로퍼티와 리얼 프로퍼티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 1년 넘게 하고 있다가 팔았는데 로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우선 두 가지로 좀 나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퍼스널 프로퍼티요. 자, 일단 제가 답부터 먼저 다 얘기를 하고, 그렇죠? 우리 퍼스널 프로퍼티부터 하나씩 지금 해나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퍼스널 프로퍼티요. 요 퍼스널 프로퍼티요. 무슨 얘기죠? 비즈니스 목적 1년 넘게 소유하고 있는 프로퍼티인데 1년 넘게 디프리시에이션하는 프로퍼티를 팔아서 지금 개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퍼스널 프로퍼티예요. 퍼스널 프로퍼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245조에 들어가 있는 프로퍼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45예요. 1245가 그 의미예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1년 넘게 디프리시에이션 하고 있는데 퍼스널 프로퍼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퍼스널 프로퍼티를 팔아서 발생한 지금 개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개인이요. 또 두 가지로 좀 나눌 거예요. 됐죠? 셀링 프라이스가 오리지널 코스트를 초과하는 거. 자, 여기에 코스트는 원래 이 퍼스널 프로퍼티 퍼체스했던 금액이요. 즉 디프리시에이션 하기 직전. 그렇죠? 퍼체스 코스트예요. 자, 그게 지금 말하자면 셀링 프라이스가 더 많다 그 얘기요. 자, 그럴 때요. 그럴 때 결론은 1번이요. 자, 1245 게인입니다. 1245 게인은 오더너리 인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요. 섹션 1231 게인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다 디파인 해나갈 겁니다. 섹션 1231 게인은 롱텀 캐피털 게인으로 보고할 거예요. 그렇죠? 퍼스널 프로퍼티 하나 팔았는데, 그렇죠? 그 발생한 게인의 인컴을 보고하는 캐릭터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퍼스널 프로퍼티 팔았을 때요. 셀링 프라이스가 오리지널 코스트를 초과하지는 않는 거. 자, 그럴 때 개인은 이번에는 답이 하나예요. 전부 다 섹션 1245. 섹션 1245 개인이에요. 그리고 1245 개인은 저기 썬대로요. 오더너리 인컴입니다. 그렇죠? 이게 결론적으로 세법에서의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1245 개인이요, 1231 개인이요 다 지금 배워나갈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입니다. 뭘까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프로퍼티예요. 우리 1231 프로퍼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31 프로퍼티 안에 퍼스널 프로퍼티도 있고 리얼 프로퍼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리얼 프로퍼티를 지금 팔아서 지금 발생하는 게인입니다. 자, 리얼 프로퍼티는 또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눌 건데, 개인 소득자가 팔았냐, 인디비주얼이에요. 또는 컴퍼니가 팔았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거예요. 됐죠? 자, 인디비주얼이 팔면 거기는 답은 하나입니다. 리얼 프로퍼티요. 27년 반 39년 동안 디프리시에이션 하고 있는 리얼 프로퍼티 얼마나 팔았어요? 지금 개인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개인은 인디비주얼은 쉬워요. 답 하나예요. 1231 개인입니다. 1231 개인은 궁극적으로 롱텀 캐피털 개인으로 보고할 거예요. 됐죠? 자, 반면에 똑같은 리얼 프로퍼티를 컴퍼니가 팔았을 때요. 답은 두 개예요. 첫째, 섹션이요. 291 개인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291 개인은 오더너리 인컴입니다. 됐죠? 그리고 291 개인은 제가 결론부터 쓰자면, 자, 지금 27년 반짜리 39년짜리 리얼 프로퍼티요. 여러분 디프리시에이션을 어떻게 하나요? 정액법으로. 그렇죠? 우리가 텍스에서도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하셔야 돼요. 그 스트레이트 라인이요. 디프리시에이션에 단순히 20% 곱한 거. 그게 바로 오더너리 인컴을 보고할 291 개인이에요. 두 번째는 남는 개인이 있으면 1231 개인입니다. 1231 개인은 15%의 낮은 텍스를 내야 되는 롱텀 캐피털 개인이에요. 됐죠? 자, 뭐 이게 여러분 이제 처음 보는 단어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나씩 지금 디파인 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자, 로스요. 로스는 쉬워요. 로스는 우리는 섹션 1231 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그 1231 로스는 그냥 오더너리 로스예요. 그래서 오더너리 로스이기 때문에 모든 나머지 14가지 인컴하고 다 옵셋할 수 있는 거, 그게 오더너리 로스의 의미입니다. 됐죠? 자, 요게 우리가 지금부터 들여다볼 비즈니스 프로퍼티 팔았을 때요. 퍼스널 프로퍼티와 리얼 프로퍼티로 쪼개서, 그렇죠? 크게 게인, 로스로 나눠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됐죠? 뭐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씩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10분 쉬었다가 저 내용을 하나씩 배우겠습니다.